자, 논란을 낳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단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최동석, 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새만금 개발청 청장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금융위 부위원장의 권대영 금융위원 사무처장, 또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야 이게 국민 화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모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관급 인사입니다.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어떤 분의 인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습니까? 역시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장관급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두 후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차관 인사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 김의겸 전 의원이 새만금 지역 개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더해서 정치적으로 일정 정도의 어떤 연관고리가 있거나 또는 보은 같은 것이 작용하나 하는 불필요한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최동석 소장, 이른바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 뉴스를 제기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 새만금 개발과 인사 분야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괴담이라는 것이 사실상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야당 의원 차원에서 제기했던 김의겸 전 의원이 상당한 정치적 책임은 여기면 저는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의겸 전 의원을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아마 임명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 김의겸 전 의원의 이 사실상의 지역구가 군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번 군산에서도 지역구 도전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 이 지역의 개발이나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새만금이라는 이 새로운 하나의 신도시, 더 넘어서 하나의 우리의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경험, 그리고 이 미디어적인 경험, 이런 부분들을 높게 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청담동 계단과 관련해서는 김의겸 전 의원이 이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거, 좋은 부분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논란이 불거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결정을 내렸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을까요? 정무적인 생각들이 깔려 있겠죠. 해당 지역이 일단 새만금 청장으로서의 업무를 기대하기보다는 실제 그 지역의 신영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경선에 나왔다가 김의겸 전 의원이 안 됐고, 그러니까 신영대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차기 총선이나 아니면 보궐선거에 나갈 사람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여러 가지 정황적, 객관적 정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과 관련돼서 이분이 총선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새만금에 중국의 자본과 인력이 몰려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투자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다소 좀 편향적인 면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새만금에는 투자 유치가 중요하지만 30년가량 지금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 이후에 편향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거의 교육특구도 만들고 관광특구도 만들고 경제특구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럼 중국에 와서 다 점령하냐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또 편향성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편향성 논란 얘기를 발언 기회 드릴 텐데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앞에서 우리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과를 안 했다는 게 일단 팩트가 아닙니다. 2022년 11월 24일 날 예. 그때 이제 첼리스트 본인이 이제 자기가 거짓이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거든요. 예. 그때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통령 등등에게 자기가 제기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특정을 해가지고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안 했다라는 거는 일단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했지 한동훈 대표한테 사과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등한테 등한 허가를 사과한 거죠. 했다? 네. 관계자들에게 그래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아예 공식 워딩으로 해가지고 그 날짜까지 아니, 이제 죄송하다는 유감을 표한다는 게 뭐 나는 유감이라는 게 그럴 원래 이유가 죄송하다는 없었는데 걸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그건 부분에 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그건 사과가 그래서 아니죠. 알겠습니다. 사과가 아니고 뭐 사과 그거는 뭐 그 부분에는 그거는 이제 용인해 검색해서 주시고. 보시면 예, 확인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팩트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일단 사과를 안 했다라는 건 팩트가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라도 이제 잘못할 수 있는데요. 네네. 현직 국회의원이 됐건 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됐건 이러저런 정치적 여야가 공방하는 과정에서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다 무시하고 그렇게 쭉 했었다는 문제가 됐지만 이제 한때 좀 이제 그건 뭐 청담동 워낙 유명한 이거는 이제 본의 아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꼴이 된 거니까 네.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제 실수했던 건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엔 과한 거고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산 지역에서 본인이 출마하기도 했지만 그쪽 원래 또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을 뭐 그 충분히 어떤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고 지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네.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본인이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했다는 부분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정감사장에서 문제 제기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유튜브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확인되기 전에 본인이 확신을 갖기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명예훼손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예. 그런 행위를 했으면 유감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멘트잖아요. 실제 정치인으로서 결과론적으로 국민께 또는 특정한 두 분께 뭐 어떤 피해가 가게 했으면 예. 죄송하단 말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감과 사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양쪽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던 사람인데 지금 그분을 지금 이제 차관급에 이제 임명한 것이 과연 옳았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장관 후보자부터 차관 인사까지 논란이 커지면서 인사에 대한 잡음이 불거지면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는 이게 어쨌든 간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결정을 못하고 장관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 집중 호우에 네네. 대처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은 신속하게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그 관세 문제라든지 외교 통상 문제와 관련한 장관들도 임명안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여가부 장관 후보와 교육부 장관 후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고 특히 야당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고민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대통령이 하신 걸로 되어 네. 있는데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그 가타부타 결론이 늦어지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다가 네. 특히 만약에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권에서도 지금 비판이 쇄도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안 나온 여러 가지 지금 그 폭발성 있는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떤 장점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기에 네. 마치 또 타이밍을 보듯이 아직까지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